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자재는 구리인데요. 이 구리는 세계 경제의 지표라고도 불릴 수 있는 원자재인데 그 이유가 이 원자재 구리가 전 산업에서 다용도로 크게 사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자재 구리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금속, 금속 이 두 개 중에 구리는 그냥 일반 금속에 해당하는데요. 이 구리의 영어 이름은 copper, C-O-P-P-E-R 이라고 합니다. 이 구리를 네이버 화학 백과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구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무르며 전성과 연성이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금속으로 전선이나 난방용 배관으로 이용되며 건축재, 금속 합금재료, 온도계, 주방기구, 동전 등을 만드는데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구리는 역사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가장 먼저 사용된 금속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구리는 배선 및 모터와 같은 전기 장비에 사용되는데 열과 전기를 모두 잘 전도하고 전선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보유국은 칠레라고 하는데요. 세계 10대 구리 광산 중에 6곳이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곳은 페루, 멕시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남미 지도를 보시면요. 칠레가 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일자로 아주 길은 국가입니다. 이 칠레에 가장 많은 보유가 칠레가 구리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 옆에 바로 위에 있는 페루, 그 다음은 멕시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미 지역에 구리를 가장 많이 보유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국 역시 칠레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리를 28%나 생산을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은 페루, 중국, 미국, 콩고가 가장 큰 생산국들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구리의 가격을 보시면요. 최근 구리가 3.5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날짜로 2020년 12월 29일자로 3.57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구리 가격이 약 2불에 거래가 되던 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니 3.5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을 지난 15년간 추적을 한 거를 차트를 보시면요. 구리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는 약 2011년도경에 2011년도 초에 구리가 4.64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3.57인데 이전에 최고가인 4.4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지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 구리 가격을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investing.com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한국말로 구리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어 스펠링 알파벳으로 HG라고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에 변동을 주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세계 경제, 두 번째로는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유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세계 경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리 가격은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구리가 발전소 및 건설, 공장 장비, 전자제품 같은 경제 모든 부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구리는 의사구리, 닥터 카펄이라고도 불리기로 하는데 경제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경제가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구리가 더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그 말은 다양한 산업들에서 수요를 한다는 의미이고 그 수요를 한다는 것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수요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은 경제가 회복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닥터 카펄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에 또 다른 변동을 주는 것은 달러인데요. 구리 역시 다른 원자재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달러가 저렴해지면 저렴해질수록 구리 가격이 저렴해지고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원자재들보다 구리가 좀 더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변동이 되긴 하지만 그 품질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저렴해졌을 때 미리 크게 사두면은 나중에도 다양한 산업 속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저렴해지면 저렴해질수록 구리 가격 역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유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구리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광석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총 비용의 30%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에너지 비용 역시 상승을 하게 되고, 구리 가격 역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구리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ETF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개의 ETF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PER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 ETF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총 647억 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ETF는 CPOX라고 하는 ETF인데, 이거에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약 2181억 원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 두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CPER의 경우에는 소매 수준에서는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CPER가 ETF로 거래된 기간은 꽤 길지만 발행자가 손실을 줄이기로 결정을 하면은 폐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ETF는 발행자가 있습니다. 시티뱅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형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발행자가 있는데, 이 발행자가 이렇게 ETF를 발행을 하고 나서 이 ETF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폐쇄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은 ETF가 CPER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CPOX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ER의 경우에는 구리 선물 가격을 추적을 하는데, CPOX는 글로벌 구리 채굴 회사의 시가총액 지수를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채굴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주식 투자를 제공을 하며, 글로벌 펀드이긴 하지만 여기 북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남미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남미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구리 채굴 회사들이 대부분의 구리가 남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미에 있는 회사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CPOX 역시 보유 비용이 좀 다소 비싸고 자산이 좀 제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구리 가격을, ETF 가격을 차트를 보시면요, 두 차트가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가격이 둘 다 가장 낮았을 때는 2016년도와 그리고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때인데요. CPOX 역시 가장 낮았을 때가 2016년도, 2020년도입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CPOX의 경우에는 1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29불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리 관련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총 4개의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BHP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이 회사는 창립일이 2001년이라고 합니다. 1885년도 그리고 1860년도에 창립이 된 두 회사가 2001년에 합병을 하면서 생긴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사의 본사는 호주 그리고 영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구리, 철광석, 석탄, 니켈, 아연 광산 등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호주에서 석유와 가스까지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BHP 그룹의 경우에는 호주 올림픽 댐 광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호주 올림픽 댐 광산이 세계 최대 구리, 금, 우라늄, 은 매장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구리 광산 생산 업체이지만 가장 큰 수익은 철광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리오 틴토, RIO라고 하는 회사를 보도록 하겠는데, 창립일은 1873년입니다. 이 회사는 BHP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속 및 광업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 철광석,
구리,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등을 생산을 하는데 BHP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익은 철광석, iron ore이라고 하는 광석에서 난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매출은 거의 비슷해요. BHP의 경우에는 42.93 빌리언 달러, 리오의 경우에는 41.81 빌리언 달러인데요. 그에 반면에 시가총액은 BHP 그룹이 30 빌리언 달러 정도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리오라고 하는 회사가 좀 더 매출성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리오라고 하는 회사가 BHP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좀 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70불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76.61불로 이 저지선 가격인 70불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BHP 그룹의 경우에는 이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인 2011년도 90불을 뚫지 못하고 지금 현재 아직 65불에 고전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두 회사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PE, 레이쇼만 보았을 때는 리오라고 하는 회사가 더 낮은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 창출 대비 주가가 더 낮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Quick Ratio, Current Ratio만 보더라도 두 회사가 비슷하긴 하지만 Current Ratio만 보면은 리오가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부채가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건데 리오라고 하는 회사가 부채가 더 낮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매출을 보면은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BHP의 매출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A, ROE, ROI를 보시면은 ROA의 경우에는 리오가 더 좋고요. ROE 역시 리오가 더 높기 때문에 매출성이 더 좋습니다. ROI까지 매출성이 더 좋은데요. 오퍼레이팅 마진만 보면은 BHP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핏 마진만 보면은 BHP가 더 높은데요. 전반적으로 리오 틴토라고 하는 회사가 매출성도 더 높고 주가가 좀 더 저렴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가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리오 틴토라고 하는 회사가 76불로 비교적 BHP라고 하는 그룹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일 그리고 골드라고 하는 회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일의 경우에는 창립일이 1942년도로 리오데자네이루 브라질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금속 및 광업 회사로 브라질에서 가장 큰 물류 회사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철광석 및 니켈 생산업체라고 합니다. 베릭 골드의 경우에는 1983년 비교적 최신 회사인데요.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워렌 버핏이 투자한 광산 회사입니다. 잠비아 및 칠레에 구리광산을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리광산 지분 50%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을 보면은 두 개가 2배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약 베일이 거의 2배 가까량 시가총액이 높은데 매출 역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베일이 좀 더 매출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의 가격을 보시면은 두 회사 모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베일의 경우에는 그래도 큰 상승성을 보였는데 이상하게 베릭 골드의 경우에는 좀 하락성을 보이고 있네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하게 모든 광석 회사, 지금까지 본 이 구리 회사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가 주가가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기준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펀더멘털 비율들을 보시면은 베릭골드가 좀 더 저렴한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고요. 매출성 역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더 낮기 때문에 좋은 회사고요. Sales past 5year, 지난 5년 동안의 매출을 보시면은 베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매출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네요. ROA, ROE, ROI를 보면은 골드베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매출성이 자본 대비 훨씬 더 좋고요. 이 수익성만 보면은 그로스 마진이 베일이 더 높고 오퍼레이팅 마진이나 아니면은 프로핏 마진이 골드가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릭 골드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가치 투자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도 좀 더 믿음성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금속, 구리, 자동차, 조리기구, 수술도구, 피뢰침, 핵 폐기물 처리, 인쇄 회로 기판, 기차, 풍력 발전용 터빈, 폭죽, 동전, 용수 배관, 심지어 자유의 여신상에까지 이 구리가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없는 그런 원자재인 것 같습니다. 의사구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원자재의 가격은 지난 1년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과연 계속 상승을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구리 가격, 가까운 미래에 경제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고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 계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